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영자, 68. 이름만 들어도 그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의 억척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죠. 영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아들 민수만은 대학까지 보냈죠. 그게 자랑이었어요. 엄마, 결혼할 사람 생겼어.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어느 날 수줍게 말했을 때 영자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 한수진을 처음 만난 날은 봄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 씨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수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두 손으로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죠. 영자 씨는 그 순간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수진 씨는 예단을 고를 때도 예식장을 정할 때도 영자 씨의 의견을 물었죠.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 씨는 코끝이 찡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걱정은 덜었다.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식 날 영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한복집에서 빌린 고급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낯설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굵은 손, 하지만 그날만큼은 당당한 신랑 어머니였죠.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수진 씨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영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죠. 평생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변화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미묘했죠. 영자 씨가 전화를 걸면 수진 씨가 받았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 지금 샤워 중이에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영자 씨는 그렇게 대답하곤 했죠. 며느리가 전화 받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다시 전화하는 일은 없었어요. 엄마, 미안. 바빠서 깜빡했어. 가끔 영자 씨가 다시 전화하면 아들은 그렇게 말했죠.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조심스럽고 피곤해 보였죠. 주말에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면 상황은 더 묘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저희가 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뵈어도 될까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예전에 그 따뜻함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의였달까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있었어요. 회식이 있다더니, 수진 씨 친정에 가야 한다더니, 집 청소를 해야 한다더니. 영자 씨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부부잖아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러다 손녀 민서가 태어났죠. 어머님, 딸이에요, 딸. 아들이 병원에서 전화했을 때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기쁨에 눈물이 쏟아졌죠. 손녀라니. 내 손녀라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엄마, 근데 지금은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좀 쉬게 해주고 퇴원할 때 오면 안 될까? 아들의 말에 영자 씨는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죠. 출산은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퇴원하는 날 꼭 연락해. 퇴원하는 날 영자 씨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어요. 가장 좋은 미역을 사서 정성껏 우려낸 사골 육수로요. 보온병에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갔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다시 눌렀어요. 한참 후에 수진 씨가 문을 열었죠. 어머님? 응, 미역국 끓여왔어. 들어가도 되지? 아, 그게.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서요. 조용히 해야 해서. 수진 씨는 문틈 사이로 보온병만 받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손녀 얼굴 좀 봐도 될까? 지금 막 재웠거든요. 깨우면 안 돼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신생아는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수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영자 씨는 그렇게 문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조급했나.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제 곧 보여주겠지.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영자 씨는 손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봤죠. 핸드폰 화면 속의 작은 얼굴. 민수야, 엄마가 한번 가서 봐도 될까? 며느리 좀 도와주고. 엄마, 수진이가 산후조리원 다녀왔고 지금은 수진이 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 엄마는 좀 나중에 와. 나중에. 언제나 나중에였어요. 영자 씨는 시장에서 아기 옷을 샀어요. 귀여운 토끼 모양이 달린 베네 저고리였죠. 택배로 보냈는데 받았다는 연락만 왔어요. 입힌 사진은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영자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 네 집에 불쑥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하면 또 핑계를 댈 것 같아서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죠. 영자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수진 씨였죠. 민서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연락 없이 왜? 어머, 우리 민서. 얼마나 컸어? 영자 씨가 손을 내밀자 수진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님, 지금 예방접종 맞고 와서 예민해요. 낯선 사람 보면 울어요. 내가 무슨 낯선 사람이야. 할머니인데. 그래도 아직 어려서요. 수진 씨는 민서를 아는 채 문을 조금 닫았어요. 영자 씨는 현관 밖에 서 있었죠. 들어가도 돼?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정리도 안 됐고.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대로 준비하고 모실게요. 문이 닫혔어요. 영자 씨는 그렇게 또 계단을 내려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서야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왜 내 손녀를 볼 수 없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힘들 거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민서가 돌이 되던 날 영자 씨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죠. 엄마, 미안. 수진이 친정에서 돌잔치 하기로 해서. 사람 많으면 민서가 놀랄까봐. 그래. 영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그날 영자 씨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돌상 차림 사진은 나중에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죠. 수진 씨 부모님, 친척들이 웃으며 민서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안에 영자 씨는 없었어요. 밤에 아들이 조용히 집에 들렀어요. 돌잔치 떡을 봉투에 담아서요. 엄마, 이거. 응. 고맙다. 영자 씨는 받아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아들은 그냥 돌아갔죠. 영자 씨는 그날 밤 혼자 떡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며느리를 맞는다는 거구나. 아들을 보낸다는 거구나. 그렇게 혼자 사귀며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민서가 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영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 뜻밖의 초대였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며느리 마음이 풀린 건가. 민서도 이제 컸으니 할머니를 알아보겠지. 그래, 그럼 내가 뭐 좀 해갈까? 아니야, 엄마. 그냥 오기만 해. 수진이가 다 준비한대. 토요일 저녁 영자 씨는 새 옷을 꺼내 입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지 오래됐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죠. 손에는 민서를 위한 인형을 들었어요. 아들 네 집 앞에 섰을 때 영자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 씨가 문을 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였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정성스러워 보였죠.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어머님 오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민서가 소파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다가가자 민서는 잠깐 올려다봤다가 다시 책을 봤죠. 민서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민서는 인형을 받았지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영자 씨는 그저 손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셨어요. 응? 뭔데? 어머님 집 말이에요. 영자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우리 집? 네.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 사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계단도 있고. 영자 씨가 사는 집은 30평대 빌라 2층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장만해서 아들을 키우며 살던 집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도 영자 씨는 그 집을 지켰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요. 요즘 어르신들 원룸으로 많이 옮기시잖아요. 관리하기 편하게. 어머님도 그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 혼자 그 집 관리하기 힘들잖아. 보일러 고장 났을 때도 고생하셨고. 그건 그때뿐이고. 그리고요. 수진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어머님 집, 지금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팔면 작은 원룸 하나 사시고 남는 돈으로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오늘 이 저녁 초대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남는 돈은 어머님이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수진 씨는 덧붙였지만 영자 씨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느꼈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계산적인 눈빛.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어머님, 사실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요. 민서 어린이집비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부담되고. 어머님 집 처분하시면 저희한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빌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민수 오빠가 창피해서 직접 말 못하고. 민수가 그런 말 했어?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뭐 남인가요? 가족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너 수진이한테 내 집 팔라고 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맞는 얘긴데?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대출도 많고 민서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내 집을 팔라고? 팔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작은 데로 옮기시면 엄마도 편하시잖아. 그래서 남는 돈은 너희 주라고. 엄마, 나는 그 집에서 내 아빠 생각하며 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집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아들 핸드폰으로 걸어도 수진 씨가 받으면 지금 바빠요라는 말만 하고 끊었죠.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영자 씨는 당연히 아들 내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까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영자 씨가 먼저 전화했어요. 민수야, 추석에 뭐 준비할까? 엄마, 우리 올해는 수진이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 뭐? 수진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쪽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됐어? 하는 소리.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영자 씨는 그 추석을 혼자 보냈어요.
송편을 빚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저 집과 재산을 가진 귀찮은 존재로 볼 뿐이라는 걸. 더 무서운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알면서도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영자 씨는 그날 밤 오래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요. 그렇게 가을이 갔고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영자 씨는 우편함에서 등기를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거였죠. 영자 씨가 들어둔 종신보험 안내문이었어요.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보험 수익자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왜? 아니, 그냥. 나중을 위해서 민서도 넣어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손녀잖아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죠. 어머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영자 씨는 보험 약관을 꺼내서 읽었어요. 흐릿한 눈으로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자 씨는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죠. 이틀째 되던 날 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병원 가봤어? 아직. 그럼 병원 가봐. 요즘 독감 유행이래. 민수야, 너 시간 있으면. 엄마, 미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영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다음 날 영자 씨는 택시를 타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죠. 보호자분이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해보세요. 입원 수속에 보호자가 필요해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폐렴이래. 입원해야 한대. 뭐? 지금 어디? 동네 내과. 알았어,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영자 씨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오는구나.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이 나타났죠. 혼자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병원비 내고 입원실 정해야 하는데. 빨리 하자. 아들은 서둘렀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죠. 핸드폰을 잡고 확인했어요. 민수야, 수진이는? 민서 데리러 가야 해서 못 왔어. 그래. 입원 수속을 마치고 영자 씨는 4인실 병상에 누웠어요. 아들은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났죠. 엄마, 나 가봐야 해. 수진이가 기다려. 응. 가. 내일 다시 올게. 하지만 아들은 다음날 오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혼자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손자가 와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죠.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잠깐 들렀어요. 퇴근길에 들른 것 같았죠. 엄마, 좀 나아?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럼 나 가볼게. 민수야. 응. 민서는 잘 있지? 응, 잘 있어. 걱정 마. 사진 좀 보여줄래?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죠. 우리 민서 많이 컸네. 응.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응. 아들은 금방 나가버렸어요. 영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커튼을 치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죠. 같은 병실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들이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좀 쉴래? 수진이가 괜찮대.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집에 갈래.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 괜찮아. 나 혼자 살아온 지 오래야.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싸늘했어요.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안 틀어놔서 얼음장 같았죠. 영자 씨는 보일러를 틀고 이불을 꺼내서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며칠 후 영자 씨는 동네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봐야 했거든요. 카트를 밀고 천천히 매장을 돌았죠. 계산대 앞에서 영자 씨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마트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이 물을 주고 119를 불렀다고 했죠.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알려줬어요. 구급차가 왔고 영자 씨는 또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뇨가 심해졌다고 했죠. 혈압도 높고 영양 상태도 안 좋다고 했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은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혼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2시간쯤 지나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 민서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있어. 수진이 혼자는 힘들어해서 못 갈 것 같아. 영자 씨는 핸드폰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민서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구나. 그날 영자 씨는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할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구나.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영자 씨는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죠. 거기에는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 씨는 한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였죠. 여보세요? 선이야, 나 영자야.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나. 영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이야, 나. 좀 힘들어. 어디야? 내가 갈게. 친구 선이가 왔어요. 떡볶이 장사를 같이 하던 친구였죠. 이제는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장사는 그만뒀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선이는 영자 씨를 보더니 눈물부터 글썽였어요. 밥은 먹고 다녀. 먹지. 거짓말. 냉장고 보자. 선이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김치 몇 조각, 된장통 하나. 미쳤냐? 이렇게 살면 어떡해? 선이는 그날 영자 씨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봐서 같이 집에 와서 밥을 해줬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올 거야. 알았지? 선이야, 미안해. 미안하긴. 친구 좀 돌보는 게 뭐가 미안해. 선이가 돌아간 후 영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친구는 이렇게 나를 챙기는데 내 아들은 왜 안 올까? 며느리는 나를 왜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자 씨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봄이 왔어요. 영자 씨는 선의의 도움으로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죠.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선의가 물었어요. 야, 너 그 집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집? 너 집 말이야. 며느리가 팔라고 했다며? 응. 팔지 마. 절대. 선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집은 내 집이야. 너랑 내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잖아. 왜 며느리한테 줘? 근데 나중엔 결국 아들 거잖아.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내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선희의 말에 영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야, 영자야. 내 말 들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변호사 만나봐. 너 재산 정리 좀 해야 해. 변호사? 응.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며칠 후 영자 씨는 선희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죠.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영자 씨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태도, 집 처분 압박, 손녀를 못 보는 것, 병원에 혼자 있었던 일. 변호사는 차분히 듣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그래요? 네.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정확히 아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랑 예금 좀 있고 보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유언장 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지금 쓰셔야 해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상속받게 되는데 그럼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드님한테 다 주고 싶으세요? 영자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들은 사랑해요. 근데 며느리가 그럼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어머님 생전에는 절대 처분할 수 없게 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며느리가 함부로 못하게 장치를 만드는 거죠.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며느리분이 어머님 명의로 된 걸 함부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통장, 보험, 부동산 등기부. 다 떼어보세요. 그날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보험증서, 등기권리증. 하나씩 확인하다가 영자 씨는 멈칫했어요. 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아들로 되어 있던 게 아들과 손녀로 나뉘어 있었죠. 영자 씨는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작년에 보험회사에서 서류가 왔었죠. 아들이 가져다 주면서 엄마 여기 서명만 하면 되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던 거예요. 영자 씨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며느리 짓이구나. 다음 날 영자 씨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님 동의 없이요? 서명은 제가 했는데. 제대로 안 보고 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모든 서류는 꼭 읽어보시고 모르는 건 전화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재산 관련 일은 저한테 연락하시고 아드님이나 며느리한테는 절대 서류 보여주지 마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영자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아들이 아는 통장 외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예금을 나눠서 옮겼어요. 보험도 수익자를 다시 바꿨어요. 이번엔 제대로 읽어보고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요. 유언장도 썼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 2명과 함께요. 제 집은 아들에게 줍니다. 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처분할 수 없고 제가 돌아간 후에도 10년간은 팔 수 없습니다. 예금은 손녀 민서의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에 넣습니다. 민서가 20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금은 아들과 선희에게 반반 나눠줍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며느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한 푼도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 더 집 처분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화로, 문자로, 가끔 집에 와서. 엄마, 제발 좀 생각해봐. 우리 정말 힘들어. 민수야, 나도 생각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영자 씨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며느리에게서 배운 거죠. 어머님, 요즘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좀 더 두고 봐야겠네. 수진 씨는 답답해했지만 영자 씨는 태연했어요.
어느 날 민서의 생일이었어요. 영자 씨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선물을 보냈어요. 민서가 좋아할 만한 인형과 책이었죠. 며칠 후 택배가 돌아왔어요. 수취인 부재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 씨는 그 택배 상자를 안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나는 충분히 참았다.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수진이랑 민서도 같이. 엄마, 왜? 할 얘기가 있어. 집 이야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 알았어, 엄마. 갈게. 토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왔어요. 영자 씨는 거실 테이블에 과일을 준비해뒀어요. 민서가 좋아할 만한 딸기도 샀죠. 민서는 영자 씨를 보더니 수진 씨 뒤에 숨었어요. 영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죠. 앉아.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 씨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어머님 결정하신 거예요? 응. 결정했어. 영자 씨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 수진 씨가 서류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유언장이야. 영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집은 민수한테 가. 근데 10년간 팔 수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못 팔고. 어머님, 예금은 민서 교육비로 신탁했어. 민서가 20살 될 때까지 아무도 못 써.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 씨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내 재산을 내가 정리하는 게 무슨 짓이야?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출 이자, 민서 교육비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민수 오빠 거 될 건데. 영자 씨는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 씨, 너 나한테 뭘 해줬어? 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와봤어. 내가 쓰러졌을 때 걱정해줬어. 손녀를 보게 해줬어.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난 그저 내가 쓸 재산 덩어리였지. 맞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 서류 봐. 영자 씨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작년에 보험 수익자 바뀐 거. 내가 동의한 적 없어. 너희가 속인 거지. 민수가 낯빛이 변했어요. 엄마, 그건.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엄마.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 씨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했죠. 민수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병원에서 혼자 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 올게요. 어머님도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 그게 좋겠다. 영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도. 민서. 영자 씨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내 손녀야. 나는 민서를 사랑해. 근데 너는 민서를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했지. 그게 제일 용서 안 돼. 민서 교육비는 내가 신탁으로 다 준비해뒀어. 민서가 커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너희는 손도 못 대.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서의 손을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민수야. 응.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근데 이제는 날 좀 내버려둬.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봤죠. 엄마, 나 다시 올게. 오지 마. 당분간. 문이 닫혔어요.
영자 씨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눈물이 났죠.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울고 또 울다가 영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선희에게 전화했죠. 선희야, 나 해냈어. 뭘? 다 말했어. 유언장도 보여줬고 내 마음도 다 말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선희야,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근데 영자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알지? 응, 알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너 위해서.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래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 없이 손녀 없이.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에게도 친구가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시간이 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노인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서예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죠. 선희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시장 구경하고 수다 떨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자 씨는 복지관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민서를 데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민수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왜 왔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 영자 씨는 손녀를 내려다봤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영자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안 춥니? 얼마나 기다렸어? 1시간쯤요. 들어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민서가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수진이랑 헤어지기로 했어. 영자 씨는 민수를 돌아봤어요. 뭐? 이혼해. 지금 협의 중이야. 민수야, 그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나 그동안 눈 가리고 살았어.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봤어. 수진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나도 공범이었어. 나도 엄마한테 못할 짓 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 엄마가 병원에 혼자 계실 때 나 수진이 말만 듣고 안 갔어. 엄마가 민서 보고 싶다고 할 때 나 수진이 편만 들었어.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랑 얘기했어.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수진이 하는 말이 어차피 빨리 돌아가실 거니까 재산만 받으면 된다고. 민수는 목이 메었어요. 그 말 듣고 소름 돋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살았구나. 내가 엄마를 이런 사람한테 맡겼구나. 영자 씨는 천천히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응, 엄마. 이혼은 내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민서 때문에라도. 알아. 근데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수진이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민서가 조용히 다가와서 영자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영자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서.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서 못 만나게 했어. 민서의 말에 영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민서 많이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당분간 민서랑 나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집 나왔어. 여기? 응. 수진이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민서도 할머니랑 있고 싶대. 영자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서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 근데 민수야. 응? 나는 더 이상 너희 돈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유언장도 안 받고.
알아, 엄마. 그거 바꿔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생활도 있어.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 당연하지. 엄마 생활 존중할게. 민서 돌보는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순 없어. 넌 아빠잖아. 응. 내가 할게. 엄마한테 떠맡기지 않을게.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분간만. 그날 저녁 영자 씨는 오랜만에 세 사람분 밥을 지었어요. 민서가 좋아할 만한 메뉴로 골랐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 아니야. 먼지 들어갔나 봐.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이렇게 받아줘서. 밥이나 먹어. 그날 밤 민서는 영자 씨 방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 영자 씨는 민서를 재웠어요.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죠. 민서가 잠든 후 영자 씨는 한참 손녀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실에서 민수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야. 아들은 이혼 중이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끝났고 앞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손녀가 내 옆에서 자고 아들이 제정신을 찾았고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해. 몇 달이 흘렀어요. 민수의 이혼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수진 씨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민서의 양육권을 놓고 싸웠죠. 하지만 영자 씨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가 지칠 때 따뜻한 밥을 해주고 민서를 돌봐줄 뿐이었죠. 변호사가 유언장과 신탁 내역을 법정에 제출했을 때 수진 씨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자 씨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은 결국 수진 씨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재산 분할만 받고 떠났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영자 씨는 민서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주고 과일도 골랐죠. 할머니, 저기 꽃 예뻐. 그래. 사줄까?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가게로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민서랑 시장 갔다 왔어. 엄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서 민수와 민서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평화롭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상처는 남았고 관계는 바뀌었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들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 늦었지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서가 달려와서 영자 씨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영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진짜 가족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영자 씨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